네, 잔매거진 이번 시간은요. 각종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에 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 또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인기 블로그 커리어 노트를 운영하고 계신 젊은이들의 무릎팍 도사 정철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단칼에 날려버린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매주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인사를. 준비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열정을 두 좀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바로 또 소개해드려야죠.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스토리 윤상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스토리, STORY, 스토리를 발견해드리는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소개. 그러니까요. 예. 예, 이어서 우리 상큼 말하는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큼 캐스터 진아연입니다. 네. 아, 이게 한개에 도달했어요. 이게 네. 경쟁이 진짜 치열해지고 있네요. 약간 예. 하얀 평준한 느낌도 들고 우리 진아연 캐스터 저런 이미지 아니었죠. 그래요. 예. 아무튼 오늘도 즐겁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신문고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예. 고민일지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9살 남자입니다. 작은 제약회사에서 생산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지는 약 6개월 지났고요. 제게 고민이 있는데요. 첫째,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죄수복 같은 유니폼을 입고 지게차, 핸드팔레트 트럭으로 일하는 게 대부분이고 생산직 사람들은 거의 아줌마이고 남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둘째, 같은 팀 윗선임이 직장 내 평이 안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저희 팀이 욕을 먹고 있으며 저는 부친성이 없고 성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성격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윗사람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바로 기가 죽어 소심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준비해서 입사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버지 친구분 중 사업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사람 관계가 편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 상담자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회사 내 대인관계 때문에 많은 이제 고민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네. 대한 해답 지금부터 찾아보죠. 좋습니다. 일단 예. 교수님,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인관계는 원래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인관계는 원래 힘든 겁니다. 원래 힘든 대인관계가 어디 편한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원하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들어간다라고 해도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 기업은 어떨까요? 대기업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건데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뭐 성진하는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임원이 돼도 사장님이 되어도 밑에 대기업 대리들한테도 굽실굽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목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예. 석쇠를 떠난 스님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스님도 혼자서 못 살아가거든요. 네. 요즘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관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그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함에 있어서 이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윗사람에게 부침성 있게 하려고 하면 버릇없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꾸지람을 들으면 바로 기가 죽어서 소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그 사례자 본인이 말했듯이 윗사람을 대하는 법을 지금 잘 모르거나 혹은 윗사람은
에게 잘 대해야 되는 이유를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초년생이라서 아무래도. 네네네. 예. 그래서 먼저 지금의 그 윗선님하고 대화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모든 걸 터놓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표정이 좀 무뚝뚝해 보여서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선임,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면 과장님과 좀 더 친밀해지면서 예의 바르게도 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고 차라리 모든 걸 터놓고 한번 술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네. 저도 예.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 바로 위에 그 대리님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그냥 너무 미움을 당했어요. 왜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터놓고 예. 보니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고 저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었던 원인이어서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터놓고 말한 이유로 아주 친해졌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두 번째로는요. 이분이 다른 분들보다 유달리 그런 우더른을 대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은 그 본인에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나는 유달리 윗사람과 지내는 게 좀 힘들게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심리 상담까지. 아무튼 윗선임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윗선임과 편한 경우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좀 잘 지내는 방법일까요? 윗선님의 말도 잘 경청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경청하라.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우리는 아랫사람으로서 내 말이 잘 반영되고 들어주길 원하는데 윗선님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또 제가 직장 다닐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희 이사님과 제가 파트너가 되어서 어떤 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이사님이 계속 저에게 사장님의 입장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아라 혹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윤성애 씨가 해라 이런 얘기만 하셔서 저는 그 당시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사님께서 사장님이랑 일을 하시지 그러세요. 세게 나가셨구나. 궁금하셨네요. 네. 그랬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 돌이켜 보니까 이 이사님께서 저희와 똑같은 평범한 월급 받는 정직원으로 들어오신 케이스가 아니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파트너 관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 아주 그 사장님의 마인드에서 그 업무를 바라보거나 아이템의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을 했고 공감을 했다면 오히려 이사님과 더욱더 이렇게 아주 손을 잡고 일을 네.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고민 상담자처럼 대인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속 시원한 해법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이제 우리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는 행복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도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대인관계 개선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 먼저 하길 바라고 내가 윗선임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다들 그러세요. 먼저 다가가지 않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미운 상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안 다가가는데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을 거니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네, 그렇죠. 직장이나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대인관계하고는 조금 관계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책망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가 이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자기 할 일 다 바쁜데 못 예, 하겠네. 예, 그렇죠. 왜 일부러 괴롭히려고 맞아요.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과 조금 열등의식을 버리고 내 일을 바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어떤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습관적으로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할 그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 고민이 근무 환경이었어요. 네. 이 근무 환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죄수 해주셨는데, 못 갔다고 막.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승희 대표님? 아니 이게 어떻게 근무 환경입니까? 그렇게 근무 환경인 것 같으세요? 아닌 왜 싸우세요?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네. 근무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렇죠. 좀, 네, 제가 이 글 사연을 보면서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네, 근무 네. 환경이라고 하면 근로 시간이라든지 급여,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을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근로 근무복이라든지 그리고 아주머니와 할아버지가 많이 있는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어린 마음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네. 물론 크게는 근무복이나 동료나 이런 것들도 근무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진아영 캐스터님 말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핑계를 삼아서 내가 다른 걸 못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정말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한 가지가 정해진다면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먼저. 예. 본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을 들어가 놓고 나는 왜 이렇게 근무 환경이 안 좋죠? 라고 얘기를 하고만 있으면 사실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대신에 한 가지를 우선순위로 뒀을 때 하위에 있는 것들까지 충족을 시키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내가 우선 나는 이것만 최소한 충족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하고 그런 직장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고민 사연 말미에 아버지 친구분 중 사업하시는 분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는 지인 밑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지인도 지인 나름이고 또 지인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도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본인이 힘들고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힘들고하고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가 대인관계라면 그 지인분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이 아니라 지인분 회사에서 내가 어떤 대인관계를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회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직원만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이 그게 안 적혀져 있어서 몰랐는데 그런 회사라면 뭐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한 명 또는 두 명 있는 회사에서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정말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대신에 거래처 관계, 또 고객과의 관계, 또 내부 직원이 그거보다 인원수가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길 지인이니까 좀 텃세도 없을 것이고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업을 해 나가시는 그 사장님인 지인분은 또 얼마나 힘들까라고 저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대안으로 편한 쪽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또 아까 뭐 공기업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짜만 들어가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짜라고 생각하지 예, 그런가 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렇죠. 제가 한 달에 상담 의뢰 해오시는 분이 거의 평균 100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공기업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성격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인 중에 공무원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제 블로그 이제 방문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발 저한테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공무원을 대인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착각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좋은 이렇게 얘기다.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가면 안정적이고 오래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있는 상사도 같이 오래 있거든요. 같이 30년을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대인관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뭐죠?
철면피가 되면 된다라고요. 철면피가 되면 윗사람 말도 안 듣고 뭐 고객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으면 공무원이니까 자유로울 수 있답니다. 공기업도. 예. 그런데 제발 그런 사람은 안 들어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란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면피로 사실 게 아니라면 예. 제발 그렇게 편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장이나 리더가 되면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이제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윗사람이면 편하겠지 싶지만 실제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이나 지인들한테처럼 편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랫사람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네. 이렇게 인식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철면피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도 가끔은 철면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먼저 윤성희 대표님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최종 고민 해결입니다, 네, 이제. 네. 제가 이 사람이라면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임에 좀 참석을 해서 대인관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너무 동갑, 그러니까 또래와만 지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생활 부분이 힘들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또래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도 부딪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나를 잘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형님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정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은 그런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내 모든 것을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혼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또 변하고 수정해 나가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철상 교수님은.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점핑, 모자라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저라고 한다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대인관계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한다라면 오히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제 저라면 직장을 구하는 일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당연히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 하나 똑 부러지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다만 퇴근한 이후에는 정말 제가 도서관에 가서라도 공부하면서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약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겨운 상태여서 그런 막 것 도피도 같아요. 하고 싶고 네.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있고 그런 불안한 상태인데 딱 한마디로 이분에게 오늘 고민 해결 최종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대인관계로부터 고민하는 청춘에게 오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실을 피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하라! 네. 예. 맞아요.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저 웅변도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하라. 예. 예, 다짐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철상 교수님 코리아노트 블로그에 www.koreanote.co.kr 그리고 슬러시 게스트북이 고민 상담 Q&A 비밀 댓글로요.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윤성희 대표님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ceo@story랩.co.kr로 이메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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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